로봇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에요. 다가왔어요. 모든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생산성 3년 이내로 땡겨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 기피성,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긴급하다. 그래서 오늘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다시 돌아서 그러면요 대표님, 공격수 중에서 네. 요즘 좀 유망하게 보는 네. 섹터, 공부하고 계시는 섹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 제가 사실 매크로 전망 리포트를 6월 달에 발간을 하고 나서 사실 매크로는 더 이상 한 6개월 동안 나는 볼 게 없겠다. 이대로 가는지만 흐름만 보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네, 남는 시간에 뭐 할까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나의 공격수를 찾자. 공격수라 하면 10배가 10배가 할 만한 그게 뭘까 했을 때 여기 이런 리포트를 썼어요. 로봇 다가온 미래, 물가 상승 시대, 변곡점을 맞이한 로봇 산업. 요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끝. 갈까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건비가 또 오르는 게 있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제목에 다 담겨 있는데 네. 로봇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에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 현재 완료의 형이죠. 다가왔어요. 그 네이버 네. 동영상 그 사무실 그 새로 맞습니다. 만든 거 놀랍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안 보이는 영역에서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가속화가 이루어진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로봇의 경쟁자는 사람의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그대로 있어도 로봇은 경쟁력이 있는데 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로봇의 경쟁력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한국이요. 로봇 산업에서 세계 1등입니다. 그래요? 로봇 침투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로봇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구나. 예, 그만큼 한국이 자동화에 좀 덕후스러운 나라이고 지난 2008년도부터 지금 거의 몇 배가 성장을 했죠.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뭐 미국도 못 따라와요. 근데 로봇 가격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기계가 발전하잖아요. 3년 전 TV보다 지금 TV가 훨씬 좋죠. 테슬라 자동차도 지금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잖아요. 기계 산업은 발전하고 반도체도 발전하고 알고리즘도 발전합니다. 로봇이 발전 안 하리란 보장이요. 로봇이 발전한다는 얘기 뭐냐면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서비스와 생산력을 안겨다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안에서 지금 최근 전통 산업용 로봇의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서 3년이라는 거는 네. 로봇을 한번 사서 네. 공장에 들여놨으면은 맞습니다. 3년 있으면은 그 뽑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가 딱 보이죠. 전통 산업용 로봇 투자의 회수 기간 추정인데 2005년도만 해도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으면 사업장에서 사람을 없애고 로봇을 도입할까? 로봇인데 본전 뽑는데 4년이 넘게 걸린대? 그러면 4년 후는 난 몰라. 이러거든요. 근데 3년 정도 되면은 고민이 되죠. 근데 2년 만에 회수해드려요. 그러면 2년이면 내후년이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쉬운 거예요. 의사결정이. 그럼 3년 차 때부터는 공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 평균이 3을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심한 경우는 1.5년, 2년 이렇게 되면 무지성이에요. 사도 2년만 잘 굴러가면 3년 차부터 공짜인 거죠. 네. 인건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술 발전돼서 이게 더 짧아지고 있는데 이게 더 짧아진 거죠. 임금 상승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해 이 로봇 산업은 더 그 어떤 본격적인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혹시 대표님께서 그 대표님 회사에서 네.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트테크라고 네. 요 로봇인데 이 로봇이 프로토타입일 때 저희가 투자했고 요게 지금 실제 현장에서 가동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로봇이거든요. 저 골라내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해서 싹 골라내는데 사람보다 빨라요. 예. 여기서 심지어 사람이 발라내지 못하는 그 물성 있잖아요. 이건 PP이고 PT이다 이런 것까지 알아내고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하니까 2명에서 3명 정도를 대체하는데 이게 내년 후년 되면은 2명 3명이 아니라 5명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지금 진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건 과일을 이제 선별하는 건데 이미지 인식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흠이 있는 과일들은 하품이죠. 흠이 없고 큰 과일은 백화점으로 납품되는 상품. 이렇게 분류만 해줘도
과일의 부가가치가 몇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젠 로봇이 한다. 와,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기계와 로봇,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계인 로봇, 하드웨어 로봇과 소프트웨어 로봇을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와. 인공지능과 기계가 다 발전을 동시에 하고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 박자가 맞으니까 로봇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보통 그 로봇 하면은 막 군사 기지 네. 이렇게 뭐 짐 이렇게 싣고 막 이런 맞아요. 걸 보다가 네. 이런 거 분리수거 보고 과일 이런 거 보니까 네. 되게 와닿는데요. 네. 일상 속에 엄청 침투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또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네. 그런 환경을 협동 로봇이라고 그래요. 로봇으로만 돼 있는 그 시장도 있고 협동 로봇이 따로 있는데 협동 로봇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로봇 이미 지금 뭐 아마존에선 오래됐죠. 근데 쿠팡 이런 데서도 지금 로봇으로 많이 돌아가요. 대한통운 뭐 이런 데도 다 로봇을 AGV라고 하는 그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엄청 성장할 것이고 서빙 로봇 이런 서비스 로봇도 뭐 커피도 타주죠 요즘에. 예, 바리스타 로봇 맞아요. 계속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모든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다. 생산성 3년 이내로 땡겨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깊이성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더 긴급하다. 예. 사람들이 하기 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조들 그리고 어떤 사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타다도 그래서 막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기술 혁신이 좋고 좋으면 더 좋겠죠.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더 긴급한 곳은 어디냐. 사람들이 하기도 싫어하는 일인데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 로봇이. 그럼 거기는 가서 일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 현장은 제가 좋게 봤던 거는 정말 맞네요. 저 10분도 서 있는데 힘들어요. 너무 냄새나. 그리고 실제로 악취만 나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일하시면 대부분 그만둔대요. 예, 더 이상 못하겠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예, 그런 환경은 로봇이 하는 게 마땅하다. 그걸 기피성이라고 보고, 예, 사회 기여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분야에만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우리만의 가설,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영역이 저 6개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예, 이게 딱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쓰레기 처리 로봇 이미 좋게 봐서 투자를 했고 뭐 의료 웨어러블 로봇 뭐 어떤 방역 방제 이런 거에 대한 영역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건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뭐 그 세균 침투나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양 오염물 심각한데 이런 거 사회 기여성 측면에선 이런 로봇도 좋게 보는데요. 예, 뭐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또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깔때기처럼 한번 좀 이제 걸러본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좋은 분야의 기업이 나타나면 저희는 찾아가서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탑다운으로 나만의 나는 이런 분야를 좀 할래라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나는 클라우드,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하고 나서 보면요 더 좋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겠다.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는 순간 당신은 투자 받을 가능성 되게 높은 거야. 이거예요. 명함에 자기 전화번호 안 준대요. 네. 당신 전화 받아서 나는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 산업에서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멋있다. 그래서 사실 BYD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을 때 되게 생뚱맞았어요. 중국 회사하고 전기차. 중국에 그때는 전기차도 제대로 없었고 그냥 전기 배터리 회사였어요. 근데 BYD에 제일 큰 외부 주주였거든요. 예.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나름 중국의 성장 속에서 중국은 친환경으로 갈 거고 그럼 이 전기 배터리가 많이 필요로 할 거고 이게 전기차로도 가고 하면 확장성이 있다. 이래서 투자한 거죠. 테슬라는 안 했지만 BYD는 한 게 또 워렌 버핏 아닙니까? 자기 원칙에 의해서 또 투자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로봇 말고도 제가 좋게 보는 산업이 또 이제 그 유전자 편집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이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노벨 화학상 받은 지 2년 됐어요. 근데 보통은 연구를 시작한 다음 한 10년 안에 노벨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은 다음 또 10년 안에 상용화가 되거든요. 2년이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8년 안에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구나. 그냥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네. 네. 그리고 그냥 화학자든
뭐 의료 쪽이나 신약 개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잖아요. 큰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크리스퍼 카스9의 유전자 편집이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번에 또 상승기가 오면 바이오 산업도 빠질 수 없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유전자 편집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동시에 위험도 있어요. 이게 이 편집을 통해서 암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또 가설도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는 아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적은 비중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여성 두 분이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고 지금은 하락장되고 하니까 침체기 오니까 다 잊혀졌죠. 근데 잊혀질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어떤 시발점, 엄청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로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하나둘 나오는 게 앞으로 3년, 5년 안에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궁극에 어떤 기업이 상용화해서 선두를 잡아 나가겠죠. 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 모르니까 분산을 하시는 거고 한 뭐 4-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의 툴젠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등등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개로 분산을 하시면서 이 유전자 가위의 또 섹터의 비중도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의 한 5%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재밌게 공부하면서 미래의 향기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로봇은 네. 어떤 기업이 있어요? 로봇이요. 네. 한국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PSR이 30배가 넘어요. 아주 최전방 공격수이면서 진짜 비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침체기에도 이런 종목은 안 빠지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PSR이 30배가 넘는데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종목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거는 가격이 비싸서 전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구경하면서 미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로봇 산업은 일단 공부를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상장사 중에 거대한 기업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제일 유명한 회사 로봇 회사 있죠. 테슬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 산업의 미래를 믿는다 하면 당연히 테슬라는 미드필더로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최전방 공격수로 두 가지 섹터, 로봇 네. 섹터와 바이오 네. 해주셨고 이거 중요한 게 텐베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변동성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한 10% 이내, 뭐 맞습니다. 5% 정도 이 네. 정도만 담는 걸로 한 종목당은 최전방 공격수는 1에서 3%, 넘으면 안 되고. 최전방은 1, 공격수는 3. 그래서 오늘의 사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다시 돌아서 축구 포메이션이라 이거죠. 축구 포메이션. 이 그림은 그냥 암기를 하시고 이 포메이션 깨지면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어를 내가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고요. 경기에서 계속 지다 보면 경기장을 떠나게 돼요. 경기장을 떠나면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한테 선물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최강팀은 수비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은 수비예요. 그래서 50%에서 60%는 네. 수비를 탄탄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수비수부터 채워요. 구글 모르겠어요? 구글 뭔지 알잖아요. 구글, 애플, 아마존 다 알기 쉬워요. 네이버 알기 쉬워요. 네.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우 좋게 보고 그래서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저는 과거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희한하게 삼성전자는 없죠. 네, 왜냐하면 삼성 그룹의 미래가 저는 삼성 바이오에 달려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더 좋게 보고, 그리고 더 미래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면서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다 알잖아요. 네. 예약도 네이버하고 쇼핑도 네이버로 하고 네이버로 다 하는데 네이버는 자회사를 꼼수로 상장시키지 않고 카카오처럼 그런 걸 안 하고 뭐 자회사 대표이사가 스톡옵션 받아가지고 먹튀하지도 않고 거버넌스라고 하죠. 어떤 기업 윤리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신뢰할 만한 회사고 그동안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를 한국을 대표한다 생각합니다. 구글, 네이버,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수비수예요.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경기 침체기에 네. 투자 전략을 좀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신 분들이 자신이 축구 감독이라 생각하고 아, 예, 맞아요. 오늘 말씀해주신 네. 내용들 바탕으로 한번 포메이션 한번 짜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하면 명장 됩니다. 명장 되시길 기원하면서 네. 함께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 크리에이터의 대표이신 정주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